뉴욕 증시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미국 정부의 금융 규제 발언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15포인트, 1.49% 하락한 7,660으로 마감됐습니다. 한-EU FTA가 오는 4월 2일 타결 선언만 남겨놓으며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로써 관세는 3년 내 96% 이상, 5년 내 완전 철폐됩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는 조사에 따르면 2009년 3월 소비자 동향은 84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다우지수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작용을 한 탓인지 1.5% 떨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벤 버냉키 연준 의장 그리고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상품주 역시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시황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가 한 1.5% 정도 빠졌군요. 네, 지금 다우지수 1.5%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아무래도 전일 7% 급등한 이후에 차익 매물의 출현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저점 6,469포인트대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적인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과 함께 지금 상승 호재로 인한 지금 상승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금요일날 미 국채 매입 이후에 지금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이 자리 부근에서 지금 차익 매물이 출현하면서 거래량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5분봉 차트 흐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5분봉 차트로 봤을 땐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계속적인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마지막 하락세를 이어갔던 건 지금 재무장관의 그 AIG와 관련된 비금융권에 대한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 흐름 아직까지 강한 상승세 흐름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강세장의 흐름은 좀 어느 정도 더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조정이 있긴 하지만 크게 많이 또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추세 전환까지 보긴 힘들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 그리고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금융권 규제 강화에 대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나요? 예, 지금 AIG에 관련된 이제 비금융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구제금융에 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AIG 지금 스톡옵션이나 이제 보너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대중의 심리가 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구제금융을 들어갈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떠한 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미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의장이 말을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 AIG와 관련된 이제 그런 비금융권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갖출 수 있는 제도권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에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AIG 같은 경우 4%대 하락으로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지금 결국은 FRB 의장에 대한 이제 규제 책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배드뱅크 즉 처리를 둘러싼 정부권의 법제화에 대해서 주력을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등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인 이야기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논뱅크 파산 처리를 둘러싸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편 FRB 의장과 미 재무장관도 AIG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지금 비은행 금융기관 부실을 처리하는 새로운 당국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가이트너 재무장관 같은 경우 하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장래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회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공적 자금에 대한 새로운 기존 틀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AIG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적 자금 투입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결국 미 FRB 의장도 같은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계속적인 논뱅크 사태를 계속
계속적인 이제 규제를 맞추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미국에서는요,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국채 매입이 시작이 되지요. 예,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뉴욕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꾸준히 계속적인 그러한 이제 국채 매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25일부터 비국채 매입을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서 24일 날 이제 매입 대상을 2016년 2월 달부터 19년 2월까지 상한을 맞는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시작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18일 날 3천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발표한 이후에 4월 2일까지 지금 먼저 1차분을 매입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한 미국 SEC에서는 공매에 관한 업택률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업택률 발표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증시의 추가 하락을 막아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업택률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금지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1972년도 대공황 이후에 2007년도까지 있었던 규제가 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철폐를 했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계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세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SEC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계속적인 추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 증시 주요 이슈들, 굵직굵직한 이슈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알아봤는데요. AIG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보너스를 지금 지급했던 것 중에서 조금은 일부 한 반 정도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면서요? 예, 지금 아무래도 AIG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 봤을 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경호원들을 지금 사설 경호원을 붙인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보너스를 있습니다. 받은 사람들이요? 예, 지금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시장에서의 미국 군중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스톡 옵션을 포기하는 임원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지금 10명 중에 9명이 지금 이런 스톡 옵션을 포기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계속적인 이러한 시장에서 이제 군중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는 유럽 쪽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럽 지금까지 계속 그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살짝 내비치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제는 양적 완화로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시장에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3천억 불의 이제 국채 매입 등 여러 가지의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유럽 중앙은행 또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독일 경제장관이 아직 바닥세를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지금 유럽은행 자체 내에서도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인 동유럽 사태 이후에 시장에서의 악화 기로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으로밖에 갈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부양책에 대한 신중성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도입될지 여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2월에 영국의 CPI도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요. 예, 지금 2월 달 영국 CPI가 예상외로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1월 달 대비 CPI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큰 충격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파운드의 하락이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 강세가 지금 영국 기준으로 봤을 때 파운드화가 약세 기조로 돌아서면서 수입해오는 물가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디플레이션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무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럽권의 다른 나라 소식들 또 추가로 들어있는 거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유럽권 같은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해서 이탈리아 은행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탈리아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권 인플레율이 1.2%로 1월에 1.1%부터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결국은 현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감보다는 지금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경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일시적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 하지만 주요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영국만이 한 1% 이상 떨어지면서 3,911을 기록을 했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2%, 0.16%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럽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합니다. 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들어서 일부 해외 언론기관 또 신용평가사들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 때리게 나섰었는데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BNP 파라바 증권이 대표적인데요. 이 증권사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145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월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망된 것과 관련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수출 실적이 점진적인 회복세에 들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의 투자 담당 최고임원이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내놓았습니다. 올 들어 일부 영국계 언론 등이 주도해서 우리 경제에 대해 혹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 모드가 최근에는 조금씩 사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네, 해외 금융기관들의 평가가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우리 정부와 미국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0조 원의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했고요. 이를 통해 시중은행들로부터 1차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정부는 이와 별도로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정리해주고 체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방안 또한 시장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선 템플턴 자산운용의 마크 모비우스 회장이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미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까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또한 해외에서도 우리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피력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24일 민관합동 수출입 상황점검회의에서 긍정적인 수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폭이 4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관세청도 낙관론을 내놓았는데요. 당분간 무역 흑자 기조가 계속돼 연간 197억 달러의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달에 무역 수지 흑자가 수출이 늘어서라기보다는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수출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13.4%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출 하락세가 일단 바닥권에 다다랐다는 게 전반적인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도 조금 회복세를 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스케일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이번 추경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4조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해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4조 5천억에 달하는 중소상공인 지원 예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요? 네, 4조 5천억 원 중 3조 9천억 원은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그리고 정책 대출 확대에 쓰이게 됩니다. 즉 자금난을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3조 9천억 원 중 1조 800억 원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됩니다. 또 5,200억 원은 기술보증에 출연됩니다. 이 밖에 나머지 2조 3천억 원은 긴급 경영 안정자금 융자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융자 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요즘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 하루하루의 운전자금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 재정이 풀리고 나면 다소나마 해갈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추경 예산은 그 규모가 사상 최대여서 이른바 슈퍼 추경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물론 경제 위기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건 아닌지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366조 9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GDP 대비 38.5%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한마디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추경 예산의 76%를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22조 원에 육박하는 국채가 채권 시장에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중 실제로 발행되는 물량이 16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 자체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자칫 채권시장 불안이 조성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장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관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경 예산의 한 75% 이상, 76%에 달하는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네, 당장 많은 기업과 가게가 파산의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소기업과 또 자영업자들이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금난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져 가계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요. 이는 다시 내수 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많은 기업들이 흑자를 내고도 당장의 운전 자금을 구하지 못해 연쇄 부도를 내게 되고 가계 역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과 가계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은행까지 부실이 확대돼 총체적인 금융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나라 빚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감수하고라도 일단 시중에 돈을 풀어서 고용을 진작시키고 경기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무회의를 거친 이번 추경 예산안, 국회 무산 통과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일까요? 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국가 부채 증가 의뢰에 대해선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는 감내해야 한다라고 대응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에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와 관련해 추경 예산안의 쓰임새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면적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처럼 여야가 격돌하는 가운데 하필이면 재보궐 선거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놓고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호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여당으로선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강행 저지에 나설 경우 추경 예산안 처리가 적기에 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이번 추경안 앞으로 국회에서 조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왕 일단 국가 재정을 푸는 것이니까요. 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제1금융권에 이어서 새는 저축은행 쪽에서도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저축은행들이 오늘 가계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 채무 조정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잠재적 부실 우려가 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들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일정 한도 내에서 낮춰지게 됩니다. 또 대출 원리금도 장기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게 되는데요. 상환 부담이 한층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당장 신용 불량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겐 참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실직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했거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출 담보력이 크게 떨어진 경우라면 저축은행으로부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연체를 했거나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는 국제 소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세계무역기구죠. WTO가 엊그제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세계무역 전망이 참 어둡다 하는 전망을 내놨는데 네. 어떤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다면서요? 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무역 규모가 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최근 분석보다 훨씬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세계무역 규모 감소폭을 2.8%로 발표했다가 조만간 5%로 더 감소폭이 확대된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특히 선진국의 무역 규모가 10%나 급감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무역량 감소가 2에서 3%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다소 그나마 나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올해 세계 무역 규모가 9% 감소한다. 그 근거는 뭔가요? 네, 세계무역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이번 전망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금융위기로 인해 무역금융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세계무역의 악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특히 보호무역주의 기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은행도 G20, 즉 주요 20개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47개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한테는 참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요. 네. 그런 와중에 또 희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 다음 달 2일 합의 선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외교통상부의 이혜민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4월 20일 양측 통상장관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협상의 최종 타결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양측이 잠정 합의를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의 합의를 본 건지요? 네, 우리 정부와 유럽연합 측은 최근 마라톤 협상을 통해 서로에게 민감한 내용들을 조금씩 주고받았습니다. 즉, 우리 측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자동차 부품과 무선 통신기기 부품, 냉장고, 에어컨 등 등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받아냈습니다. 대신 우리도 유럽연합에 대해 자동차 부품과 컬러 TV, 냉장고, 선박, 타이어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지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남은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부 미타결 사안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협상 타결 전망을 뒤집을 만큼은 아니라는 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남은 쟁점은 일부 품목의 원산지 규정 문제와 관세 환급 문제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미국이 G20 장관 회담에서 만약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참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이 타결돼서 만약에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소속 27개 국가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수출 구조가 유럽 지역으로까지 훨씬 다변화되게 됩니다. 안정적인 무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미 의회도 한미 자유무역 협정 비준에 대해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과 이번 협상 부디 좀 잘 마무리돼서 우리 수출 증대에도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였습니다. 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날 7% 가까운 폭등세를 연출했던 뉴욕 증시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간밤에는 1.5% 정도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스닥도 1.5% 가까이 떨어졌고요. S&P 500 역시 2% 정도 밀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는 7,660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특별히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 티모시 게스너 재무장관이 금융권 규제를 더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같이 내매 따라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오늘 이 같은 영향이 또 어떻게 미치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랄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마켓이었고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